안녕하세요.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우연찮게 이 영상을 열어주신 시청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뭐가 있더라도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십시오. 여러분의 전화라면 언제든지 시간에 관계없이 받아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동차가 알페온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가 저를 찾아오게 된 이유가 P0420이라는 고장 코드 때문에 오셨습니다. 재생 충매로 2회 바꿨답니다. 또다시 경고등이 켜져서 재방문했더니 이번에는 신품 충매로 바꾸자고 하더랍니다. 신품 충매를 바꿨을 때 완벽하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 때문에 권영호 영상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P0420이 뜰 때 연소실에서의 온도가 높아서 발생하는 고장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공연비 희박 조건으로 연소하는가? 산소 센서를 통해서 온도가 높다라고 감지한 것이지 촉매가 문제가 없다는 것, 촉매를 들여다보는 센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은 잊으신 것 같습니다. 산소 센서는 분명히 촉매 쪽으로 들어가는 곳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를 지나서 또 있는 겁니다. S1, S2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자동차는 S1만 있고 S2는 없는 차도 있어요. 일단은 촉매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왜? 촉매가 문제가 생기면 주행할 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행이 잘 되는 조건이다 그러면 이미 촉매는 문제 없다. 그러므로 산소 센서를 통해서 ECU가 받아들이는 온도를 가지고, 즉 전압을 가지고 현재 온도가 높다 낮다 이걸 이용해서 P0420을 띄울 거냐, 0430을 띄울 거냐, 또 P2096을 띄울 거냐, 2098을 띄울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P0420이나 P0430 또 P2096, P2098 모두가 다 촉매 효율로 고장 코드를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정비사 여러분들이 믿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여러분 스스로도 촉매라고 단정하고 촉매를 바꾸는 겁니다. 그 촉매를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배기온도가 왜 높아졌는가, 배기온도가 왜 낮아졌는가 원인 파악을 해서 정비를 해야지 무조건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2010년식 자동차입니다. 166,083km를 총 주행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경고등이 켜진 걸로 나옵니다. 어떤 경고등인가? P0420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 고장이 뭔가 들어왔더니 P0420도 나옵니다. 그런데 P0300 무작위 복수 시린더 실화 검출 이렇게 됩니다. 멀티 시린더 미스파이어 1번 시린더인지 2번 시린더인지 뭐 어느 특정한 시린더라고 할 수 없고 이쪽 저쪽 옮겨다니면서 실화를 보인다, 그런 내용입니다. P0300이라는 거는, P0420은 임계가 위하의 촉매 시스템 효율성 뱅크1 진단기에 따라서 촉매 효율 저하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왜 발생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자, 센서 데이터로 왔습니다. 냉각수 온도 나오죠. 71도 나옵니다. 현재 시동 걸어서 파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봉담까지 오는 동안에 열을 충분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71도로 나옵니다. 비정상 온도죠. 엔진 회전수 795, 800 얼마 나옵니다. 점화시기로 한번 보겠습니다. 5도, 6도, 흡기 온도를 보면 57도 나옵니다. 흡기 온도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게 나옵니다. 문제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기량 센서 문제 있습니다. 산소 센서를 보시겠습니다. B1S2라고 하죠. 그 위에는 B1S1, B1입니다. 뱅크1의 S1입니다. 795mV, 100mV, 805mV 이런 뜻입니다. S2입니다. 이게 670, 655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 온도 B1S1 492도C로 나옵니다. 주행을 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엑셀 페달을 좀 밟아서 보겠습니다. 계기판 보겠습니다. RPM 지금 1800, 1700 되겠죠. 자,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때 촉매 온도를 보면 610도, 611도 나오죠. 세게 밟으면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이것은 촉매하고 관계없습니다. 왜? 센서 1은 촉매 앞단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센서 앞에 있는 거니까 촉매 뒷단에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면 촉매라고 의심할 수도 있고요. 다른 것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를 정비할 때 이렇게 촉매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체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촉매를 바꾼다? 이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서 이 자동차가 가진 문제점, 공전 시의 떨림, 엑셀 페달을 밟을 때 출발을 늦게 갑니다. 그리고 변속 충격도입니다. 그 다음에 주행하다가 엑셀 페달을 놓을 때, 예를 들어서 80km, 100km를 가다가 엑셀 페달을 놓을 때 감속 충격입니다. 속도가 줄어들면서 쿵 하고 감속 충격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프트 업 쇼크, 시프트 다운 쇼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는 심각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엔진 오일 관리를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냉각 관리를 잘 못한 상태입니다. 이 자동차는 P0300이라고 하는 멀티 실린더에 미스파이어가 검출된 것은 점화장치 고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엔진 오일에 의해서 실화 현상이 이동화해서 발생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점화장치와 관련된 고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점화 코일이나 스파크 플러그를 교환하시는데, 이제는 P0300이 출력됐을 때는요, 점화장치 쪽으로 먼저 접근하지 마시고요, 엔진 오일에 의해서 각 실린더별로 파워가 불균이 돼서 발생하는 고장 경고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정비 범위가 이미 나온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엔진룸 상태입니다. 냉각수 비중을 한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냉각수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냉각수 비중을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현재 열간 상태에서 마이너스 45도 나옵니다. 필요 없는 냉각수 비중이라고 여러분께 누차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곧 공연비를 희박하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또한 스틱에서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렇게 만지면요, 이리 와서 손에 비벼보시게요. 선생님께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비벼봅니다. 거칠거칠하네요. 거칠거칠해요. 거칠거칠. 예.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엔진 오일을 교환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자동차는 클리닝을 하고 오일을 바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 오일 교환하는 시간은 뭐 빨리 교환되는 차가 1시간 아니면 평균적으로 2시간이면 엔진 오일이 교환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같이 클리닝 대상일 경우는 클리닝을 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이런 식으로 며칠간 운행하면서 클리닝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데, 출퇴근용 자동차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넣어드리는 오일을 교환하고 냉각수를 작업하고 그리고 운행을 해서 한 5천 타고 오셔서 다시 엔진 오일을 바꾸자. 그렇게 하면 클리닝 효과가 그때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흔쾌히 수락을 해 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 상태가 어떤가 여러분과 함께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흔들리는 게 보입니까? 공전 시의 떨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 공전 시의 떨림은 그 원인이 엔진 오일입니다. 형편없는 합성유를 사용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했냐라고 질문은 안 했습니다. 전 상표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데, 합성유를 사용했지만 엔진 상태는 영 아니다. 그래서 일단 오일 교환과 냉각수 교환해서 출고한다. 그리고 5천 주행한 후에 또다시 오일을 바꾼다. 이렇게 해서 정비가 됐을 때 드디어 엔진 내부에 들어있는 HLA입니다. 그 부품이 복원이 되면서 배기 온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이 자동차처럼 뭐 700도 막 올라갈 정도의 온도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P0420이라고 하는 촉매 효율 저하와 P0300이라는 멀티 실린더 미스파이어 두 가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곧 이 자동차는 연비까지도 좋을 수가 없는 자동차다. 이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요. 정비하면서 여러분께 소개할 내용은 없을 겁니다. 엔진오일 교환, 냉각수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 장비는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장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장비 연결해서 몇 시간 동안 클리닝 되는 과정을, 전 과정을 중계할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여러분께 소개만 해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정비가 됐을 때 스캔 데이터를 다시 보고 촉매 온도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전반부에서 보셨으니까 후반부에서 보시고 좀 개선이 됐나 안 됐나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오전에 입고된 자동차입니다. 하루 종일 정비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렸던 바와 같이 냉각수와 오일 두 가지인데, 냉각수 장치가 워낙 오염이 심해서 클리닝 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촉매 온도 B1, S1 나오죠. 이게 지금 700도를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575도 나옵니다. 엔진 RPM도 좀 안정화가 됐고요. 또다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흡기 온도로 나오죠. 흡기 30도입니다. 전반부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50도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엔진 오일로 인해서 밸브 오버랩이 좀 줄었다는 뜻입니다. 정상적인 오버랩 상태로 가고 있다. 자, 이것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계기판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냉각수 온도입니다. 아직 열을 덜 받은 상태로 나오는데 충분히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엔진룸으로 왔습니다. 냉각수 비중계를 올려놓고 진동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 자정이 다 가까워 오는 시간인데 하루 종일 기다리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긴 한데, 자동차 컨디션이 너무나 불량이 나서 또 출근을 해야 되는 분이라서 피로하실지언정 출퇴근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비한 결과입니다.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진동하는 모습도 보시기 바랍니다. 잡혔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거 HLA가 아직 정상적으로 복원은 안 됐지만 기초적으로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운행을 하는 동안에 HLA가 제대로 복원이 되면 더 성능 좋은 자동차 엔진으로 바뀐다. 이것을 여러분한테 확인시켜 드리는 전초전인 것입니다.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자님, 여러분들한테 오늘 2021년 10월 30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자정 무렵까지, 곧 이제 몇 분 안 있으면 31일로 바뀌는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말씀도 나눴고요. 또 하나 이 자동차에서 여러분한테 소개하지 않았었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그 에어 포켓이 생긴다고 그랬죠. 에어 포켓이 생기는 것까지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온도가 현격하게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점도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그것을 정비를 통해서 압축 파워 밸런스, 흡입 파워 밸런스까지 잡힌 그런 상태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오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기본이다. 그리고 점화장치, 이것들이 정상이 되면 된다. 이 3단계 3가지 조건이 만족스러우면 엔진 컨디션이 최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많은 자동차들을 제가 정비를 해보면서 또 진단해 보면서 겪었을 때 기본을 무시하지 말아라.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2021년도 10월 30일이었습니다. 또다시 여러분이 궁금해할 어떤 증상의 자동차도 좋습니다. 기본 정비가 모태가 돼서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 자동차는 현재 변속 충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3가지가 정비가 잘 됐을 때 변속 충격을 일으킬 것인가, 변속 충격이 없어질 것인가, 방금 전에 보셨던 스캔 데이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변속기 쪽으로 생각하고 정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미션 오일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엔진의 컨디션이 좋은가 나쁜가를 먼저 확인해서 엔진에서 완벽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났을 때, 그때 변속 충격이 있다, 변속 지연이 있다, 또는 감속 충격이 있다 했을 때 변속기 쪽으로 가셔서 오일을 바꾸시는데, 그냥 오일을 바꾸지 마시고요. 클리닝 하시고 난 다음에 오일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자동차
내일부터는 연비 좋은 자동차를 향해서 또 오늘보다 더 좋은 성능의 자동차를 향해서 거리를 질주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면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이바이.